반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법 여단아 120선 박용덕입니다. 이번 시간 82번 상가 건물임대차 보호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산보증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서울은 9억, 과밀억제권역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그 밖의 지역은 3억 7천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했는데,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대항력,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 임시, 표준, 대개, 권해 이렇게 우리 암겠죠. 대항력은 인정됩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요구권도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법정갱신, 묵시적갱신 요거는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법임대차가 적용되겠죠. 그 다음에 5%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것도 적용이 안 됩니다. 권리금 회수기에는 보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표준권리금 계약서 사용을 국토부 장관이 권장할 수 있는 것 적용되고요. 임시 표준 대개 권해라고 했죠. 그 다음에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해지할 수 있고요. 네, 월차임 전환율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상가 건물임대차 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토부 장관하고 협의는 거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적용되지 않는 것은 했는데 3개가 정답이 되겠네요. 적용되지 않는 것은 3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3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적용되지 않는 것. 예, 뭐가 적용 안 된다고 했습니까? 묵시적갱신, 민법이 적용되고 상가 건물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5%를 초과할 수 없다 적용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월차임 전환율 적용 안 됩니다. 이거 말고도 적용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이런 거, 최단기 존속 기간 이런 거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되는 것은 임시 특례 규정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요거 적용되고요.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할 수 있는 것은 모든 9억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표준권리금 계약서는 국토부 장관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데 이거는 환산보증금 9억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임시, 표준, 대개, 권해,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는 거 요거는 적용이 됩니다. 적용되지 않는 건 3개가 되겠고요. 요건 민법 시험에도 출제됐었습니다. 자, 다음은 8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이것도 기출문제에 출제됐는데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졌죠. 등록하지 아니한 자,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니까 1,000만 원 받았다. 선고 받을 수는 있습니다. 연수교육 안 받으면은 100만 원 이하이가 되는 아니고요. 500만 원 이하이가 되죠. 500만 원 이하이가 되려니까 100만 원 받았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이가 되고요. 개별 기준 250이니까 250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니까 2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양도되어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1,500만 원은 받을 수가 없죠. 1,000만 원 이하니까. 따라서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직접거래 쌍방대리의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2,500만 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출문제에 출제됐습니다. 이와 유사한 문제가. 즉 법정형이 나온 게 아니라 선고형이 나왔기 때문에 좀 어려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84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포상금과 관련하여 갑과 을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했네요. 포상금 계산하는 게 시험에 공인중개사법은 3번 출제됐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도 앞으로 출제될 수 있겠죠. 자, 기억을 보면 갑은 거래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으나 거짓으로 해제 신고를 하는 A를 신고하였고 신고관청은 A에 대해서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했는데 과태료 1000만원 부과했으면 과태료 금액의 20%가 포상금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포상금이 200만원이고요. 200만원. 갑은 200만원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을은 허가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B를 신고하였고 B는 공소제기되었고 벌금 1억이다. 벌금 얼마 받았든지 간에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는 포상금 5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D것은 해제 신고를 고의로 하지 아니한 경우,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거짓으로 신고하면 포상금 리얼 지급 대상이고요. 과태료 1억을 부과받았다. 과태료 금액의 20%죠. 그러면 포상금 2천만원인데 한도액이 1천만원이니까 1천만원이고요.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고했고 배분 방법에 관하여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갑과 을이 각각 500만원씩 지급하죠. 500만원씩 균등하게 배분하잖아요. 50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엄, 을은 허가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5천만원, 이행강제금 5천만원 부과받았다. 이행명령, 이행명령만 있으면 포상금 받고요. 이행강제금을 얼마 받았든지 간에 50만원입니다. 포상금은 50만원. 따라서 을은 600만원이 되겠고요. 갑은 700만원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 답입니다. 포상금 계산하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계산하는 게 시험에 3번 출제됐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